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체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신 대로요. 오늘 오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가느냐, 국회로 가느냐 그것도 관심이었거든요. 일단은 국회로 왔습니다. 김 의원께서 보시기엔 출석 자체를 한 거, 이거는 왜 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대법원장으로서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 이런 것들을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예. 입법부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전의 국감처럼 관행대로 인사말 그리고 마무리 말은 출석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서로 생각을 좀 달랐죠. 법사위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으로 채택을 해서 적어도 지난번 두 차례 청문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불출석으로 인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견은 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지점은 불발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일반 기관 증인들의 어떤 그 증인 선서 전에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어떤 지점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듣고 중간 정해 시간에 이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도 있나요? 뭐 성과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출석을 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석을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 출석 안 할 거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출석을 했으니까 질의응답에 답변은 안 하더라도 저희도 아마 뭐 기대는 안 했을 겁니다. 답변하리라고는. 그런데 예. 적어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 또 국민들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는 일부 질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일한 발언을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예를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판하는데 위축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법치국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이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준비해서 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예. 오늘 사실 그 대법원장이 국회를 오실 줄 알았는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원래 그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 때 뭐 모두 발언하시고 예. 마무리 발언하시고 이런 것은 관행이었지만 증언대에 세워서 증인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이게 헌정사에 관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행을 국회가 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제가 국회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네. 택시를 타서 국회로 좀 갑시다 얘기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국회에 못 태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태워줍니까? 저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도 시끄러웠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국회가 할 일이 없는 조직이다. 오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이러더라고. 아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원래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즘 그 영업이 너무 안 돼서 힘든데 예. 자꾸 국회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정말 국회에 태워주기 싫다. 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태워는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국회가 하는 행태는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깨버려서 굉장히 좀 여러 국민들께서 낯설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시면 상권 분립이 위태로워집니다. 상권 분립이 위태로워지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예. 위험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오늘은 저렇게 좀 파행적인 모습을 했지만 앞으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권한을 침해하는 상권 분립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러한 행태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이게 상권 분립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앞으로 국회의 행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좀 국회의 오늘의 모습은 예. 조금 관행을 넘어섰고 절제의 원칙을 넘어섰고 알겠습니다. 국회의 영역을 많이 월권하였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합니다. 국감장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은 법사위원장이 그걸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을 안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소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 장면이 오늘 국감에서 가장 이례적인 장면인데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봅니다.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을 하지 않아요. 이 광경이 1시간 넘게 앉았었던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소문? 뭐 어색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깨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석하는 거? 그래서 이석하지 않았던 것에 예. 대해서 비록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앉아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했고 그 질문들은 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왜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표결을 해버리지? 그리고 9일 만에 선고를 하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던 대법관들이 다 유죄 판결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많이 놓쳐버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대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구나.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사실상 계엄이 성공하는 계엄이 되어버리네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결국에는 대법원도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대법원에서 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재판을 하려면 6만 쪽이라는 기록은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유죄 판결을 하기 전에 최소한 중요한 기록 부분 정도는 보면서 재판연구관과 어떤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일정을 보면요. 거의 다 대법관은 그냥 결정을 정해놨을 그래서 기록을 보기도 전에 정해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오늘 좀 질문한 부분은 굉장히 시원해하는 시청자들은 좀 있었어요. 예. 또한 저는 좀 품격 있게 질문을 해야 되고 대법원장을 너무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신모독적인 얘기는 하지 않음으로써 예. 또 중도층이 봤을 때 우려 섞인 모습들은 없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법원장도 출석을 통해서 사법부의 어떤 권위에 조금 재판의 독립에 침해할 수 있는 우려는 또 막고 국회도 어느 정도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했다는 측면에서는 국회도 존중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오늘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의견 듣고 사진 한 장 볼게요. 예. 오늘 그 국회에서 펼쳐진 장면만 놓고 본다면
완벽한 패자는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그동안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관행 다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기 힘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존중한다. 또 관행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자리에 나왔던 거죠. 여러 가지 본인에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미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들이 저열하게 갈 때 우리는 그래도 고상하게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정치 공세적인 저열한 예. 정치 공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답변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탄핵 여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를 국민에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평가합니다. 제가 좀 반론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관행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사태라는 것, 직위원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을 날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는 그런 기괴한 어떤 방법들, 법을 창조하는 수준의 그런 모습들, 그거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근 10년간 보도도 됐었죠. 최근 10년간 심리 기간이 평균 994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9일이니 7일이니 이런 것들은 관행을 깬 겁니다. 본인들은 관행을 스스로 다 깬 이 사건들에 대해서 왜 관행을 빌어서 관행대로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사태, 직위원 재판부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 청구가 된 날 핸드폰 바꾸고 석 달 있다 또 바꾸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사법 불신에 대해서 오늘 차제에 정말 당당하게 국감에 출석을 하셨으니 질의의 답변을 안 하는 방식은 뭐 본인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예. 인사말에서라도 이런 사법 불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작금의 이 사법부를 둘러싼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 두 번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15일 날은 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예. 아닙니까? 두 번째 국감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예. 최 위원님께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잠깐 뭐 보여드렸는데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이 이런 사진을 합성된 사진을 하나 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주진우 의원이었나요? 뭐 국회의원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엉뚱한 사진이라고 보는데 왜 올렸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일본 대법원하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나요? 그럼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데 어쨌거나 이분이 올렸으니까 뭐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인데 오늘 저는 굉장히 오늘의 법사위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 이게 국회가 입법부로서 뭐 법안도 만들어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통제권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통치권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견제권. 그래서 뭐 국감을 하고 이러한 권한은 인정하지만 사법부의 예산이나 예. 인력이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통제를 하는 것을 많이 봤고 견제를 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 개별적인 사법부의 판단, 결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재판에 관해서 관여한 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법사위의 장면이 매우 낯설었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별적인 재판이나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입법부가 통제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섭한다면 예. 입법부는 24시간 365일 특정 재판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마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할 겁니다. 다수당 입맛에 맞는 재판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재판의 독립이라 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날 법사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킨 오늘의 장면은 매우 위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 싶습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에 쭉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정회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리를 떴는데 그때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가시는 지금 이석하시는 걸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성 안 됩니다. 예, 조심하세요. 넘어진다. 지금 이석하고 이따 끝날 때 다시 온다는 말씀이실까요? 마무리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후보가 없었는데도 이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뭐 취재 현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거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오전의 상황이 다시 벌어질 텐데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준비해 왔을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명하는 일이 있었죠.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당시에 춘천지법에서 공무 관련한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모두 발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론적인 얘기.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무게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말 나온 김에 최혁진 의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뭐 이분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비례 후보를 받아서 16번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지금 뭐 세간에 여러 사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판단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좀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수민 비전 이제 마무리 발언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뭔가 진일보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앞으로 또 한 번 국감이 남아있죠. 그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흘러갈까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마무리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마무리지 다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15일도 또 가서 대법원장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저는 대법원장이 이석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도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상당히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원들 또 질문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의 문제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야당 후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심하게 빠른 판결을 했을까 의혹은 있었습니다만 이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좀 궁금한 부분은 해소는 못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들었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까지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이 마치 만능 열쇠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법원에 재판 갔더니 아무런 기록도 보지 않은 채 그냥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재판권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거잖아요. 예. 유력 야당 대선 후보조차도 대법관들이 기록조차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는 엄청나게 많이 침해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차원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오늘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수치스러워했을지는 모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좀 느끼고 예. 대법원이 권위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권위주의로 흘러서 마치 일반 국민들의 재판을 그냥 소홀히 해도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권위주의적인 생각들은 좀 고쳐나가는 오늘 알겠습니다.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볼 텐데 법사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예. 대표가 법사위 격려 오셨으면 뒤로 돌아다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방지게 돌아다녀요. 그렇다고 당대표한테 건방지다는 소리 하세요. 건방지지요. 배워야 돼.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서 한 얘기가 사법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글쎄 뭐 현역 이 경험이 있으니까 저런 경우가 있나요? 그 원내대표, 당대표가 직접 저렇게 나서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네. 특히 상임위 막 시작됐을 때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요 기관들이 다 네.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은 주로 당대표는 아닙니다. 원내대표가 상임위장을 찾아서 조용히 그 자당 의원들을 좀 격려하면서 악수하고 조용히? 예, 그리고 예.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피감기관장도 뭐 때로는 악수도 합니다마는 저렇게 당대표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원내대표가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첨예한 법사위에 보란 듯이 장동혁 대표 와가지고 뭐 사법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사법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 있어서 그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인사말이건 마무리 말해서 사법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런 불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말, 그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라는 게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 요구사항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서 오히려 굉장히 용기와 잘 해보십시오라는 뭐 그런 격려하는 듯한 잘 버티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당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도 보기 드문 것이고요. 예. 저렇게 대놓고 막 앞으로 다니면서 하는 모습도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예. 뒤로 조심스럽게 가서 자당 의원들 격려하고 주로 떠나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건방진 거 아니냐고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 대표도 의도가 있었겠죠. 뭐 직접 찾아간 저렇게 보란 듯이. 과거에는 저런 장면이 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장면 별로 없었지만 예. 요즘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하루에 열리는 토론회만 해도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 웬만하면 다 갑니다. 당대표, 그 원내대표 다 가서 인사하고 인사말하고 격려 발언하고 잘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진 국회 풍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대법원장이 오셨는데 제1야당 대표가 가는 게 맞겠죠. 그건 사실 안 갔으면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그런가요? 그 예. 중간에 좀 들어간 장면은 조금 과거와는 다른 장면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대법원장이 오셨는데 제1야당 대표가 가서 인사말 하고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법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 저것을 낯선 장면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활동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말로 보면은 유노멀이죠. 그 새로운 그 풍경인데 어쨌거나 저것 가지고 건방지니 그런 말을 하기에는 예. 요즘 국회 풍경을 잘 이해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라도 이번에 저런 풍경이 나쁘다고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행동이라고는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야당 대표는 저렇게 소위 과거에 없던 관행을 이렇게 판판히 깨면서 왜 대법원을 향해서는 관행대로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도 과거의 당대표 원내대표도요. 모든 그 토론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이잖아요, 저기는. 그냥 보통 상임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법사위가 굉장히 첨예하니까 장동혁 알겠습니다. 대표가 예. 장성김에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예. 국감장에 당대표가 격려 방문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도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예. 국감하고 있는 장면에 가서 해당 소속 국회의원들 격려하는 장면이 있었었고 이 앞으로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건방지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회의 석상에서 그 텅 빈 공간 글로 다녀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뒤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한 박지원 건데. 의원은 뒤로 갔으면 되는 네. 거를 왜 가운데로 갔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당 당 대표에게 아무리 본인의
뭐 연배도 높고 선수도 높다고 하지만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희대 대법원 장관은 제가 살펴보니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라고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최근에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라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겁박 이런 것들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대적으로 혼자 맡고 있는 셈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내일은 과방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준숙 전 위원장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한 뭐 그 국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미 그 민간인이 된 신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 이게 최 의원님 글쎄요. 뭐 신청을 했으니까 나간다는 맥락이긴 하지만 내일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이게 화제나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뭐 공방이 벌어지겠죠. 뭐 그 과방위 차원에서 뭐 이준숙 위원장에게 물어볼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도 뭐 기회를 많이 잡은 거죠. 자신이 뭐 지금 발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특히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이 당했던 인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그 증인 합의는 여야가 했을 것 같고 최민희 그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도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숙 전 위원장이 나오면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한 진술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불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침소봉대를 만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숙 위원장의 내일 그 과방위 출석은 오늘 뭐 법사위에 대법원장께서 나오신 것만큼이나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방위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 방송, 통신 뭐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겹쳐진 그 상임위가 과방인데 너무 방송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다른 뭐 통신이나 이런 부분 현안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좀 과방위가 편식을 하실까 이런 비판들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지금 국정감사가 너무 정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해야지. 자, 그럼 제가 아까 택시기사 얘기도 했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국회의 모든 국정감사의 초점은 상대 정당을 헐뜯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헐뜯는 목표를 위해서 증인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증인들이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냈었고 그리고 뭐 여야 의원들이 거기에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민생은 없고 그냥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소용돌이로 빠져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국회가 너무나 좀 너무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행태로 흐르고 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뭐 첫날 보냈습니다만 내일부터라도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생산적이고 좀 쓸만한 국회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뭐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준숙 전 위원장 3차 출석을 요구했어요. 지금 경찰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체포적 부심이 인용된 게 그게 체포해서 풀어준 거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뭐 국회에 부르는 것보다 빨리 수사받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부른 이유는 이럴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해야 될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맨날 뭐 좌파 하면서 야당 비판하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다 확보되어 있고 이래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좀 해명하거나 또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뭐 예단하건대 나오면 또 자기가 다 잘했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 불렀다라고 한다면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내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합의제 기관으로서 5명이 합의제 기관으로서 돌아가는 것인데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 몫으로만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된 조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실정,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할 것 같고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조금은 좀 겸허하게 자신이 방송에 잘못한 부분들,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만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승우 위원장 뭐 변호사니까 이거 한 사법 절차 한번 여쭤볼게요.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련의 과정을 걸으면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담이 되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입장에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가 적당한지 여부잖아요. 네. 자신이 이제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만 법원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자기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참여하고 있어서 못 갔다라고 한 것이니까 결국 경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소환에 응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보다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범죄 혐의 유무를 좀 다투고 소환 조사를 잘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또 언론에 예. 또 수갑찬 모습으로 또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우리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국감 출석 등 일정을 고려해서 출석을 하겠다는 것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입니다.